졸업장을 받으며 거하게 축하를 받아야 할 바야흐로 졸업 시즌. 이 좋은 자리에 꽃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그런데 각종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모조리 취소되면서 꽃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꽃 농가들의 시름도 깊어졌습니다. 꽃농가도 살리고 우리 집엔 자연의 기운을 불어넣는 참 쓸모 있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배워볼까요? 예년 같으면 눈꽃 뜰 새 없이 바쁠 시기.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광양의 화훼 농가들은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는 중입니다. 꽃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 6년째인 이자옥 씨에게도 올해처럼 기운 빠지는 해는 처음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어제 종일 수확해놓은 꽃들을 폐기 처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는데요. 상해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며칠간 문을 닫는다고 지금 판로가 없어졌어요. 막막합니다. 잘 키우고도 보내지 못하게 된 꽃이 오늘만 자그마치 200여만 원에 이른다니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요. 1년 중 꽃소비가 가장 많은 때가 졸업 시즌인 1, 2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발목을 잡히면서 내일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 코로나가 어제로 딱 1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지금 정말 가격이 예전에 20-30% 선도 안 될 만큼 정말 조금 나오거든요. 근데도 이제 워낙 경기가 안 좋고 다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폐기 처분 안 하고 팔린다는 거에도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자옥 씨는 꽃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는데요. 사람들이 꽃을 꼭 행사 때 뭐 선물 주고 이럴 때밖에 꽃 소비를 안 해요. 근데 집에 정말 한 다발이라도 사다 놓으면 분위기도 전환되고 특히 모두들 우울해 하시잖아요. 침체돼 있고 꽃 보면서 희망도 가지고 기분도 전환하고 그러는 의미로 많이 사다가 꽂아줬으면 좋겠어요. 주인을 찾지 못한 꽃들을 심폐소생시키려면 정성 들여 잘 키운 예쁜 꽃들을 제대로 즐길 줄 알아야겠죠. 꽃을 즐기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찾은 이곳은 광양의 한 플라워 카페. 코로나 블루로 답답했던 마음들 전문가의 손길과 꽃의 힘으로 극복해볼까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계시기 우울하시잖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화병꽂이 알려드릴게요. 먼저 화병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그린 소재와 꽃을 준비해주세요. 오늘은 특히 겨울에 더 잘 어울리는 꽃을 준비했는데요. 꽃을 선택할 때는 색과 크기의 조화를 고려해 잘 어울릴 수 있는 것들로 골라주세요. 오늘 화병꽂이의 꿀팁은 바로 이 테이프. 이 테이프로 화병에 칸을 나누면 쉽게 화병꽂이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테이프를 활용하게 되면 적은 양의 꽃으로 풍성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꽃이 테이프에 들러붙지 않도록 접착면은 잘 접어주고요. 화병 입구는 테이프를 감아 깔끔하게 마무리. 화병 속에 물에 담기게 되는 줄기 부분의 이파리는 모두 제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이파리가 같이 담기게 되면 물이 빨리 상해가지고 꽃도 빨리 시들어 버려요. 잎은 물에 닿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 줄기는 비스듬하게 잘라줘야 물을 더 잘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초록색 소재로 작품 형태를 먼저 설정하는데요. 기본적인 형태를 화병 높이 1대1 정도로 생각을 하고 꽃을 꽂아주시면 좋아요. 꽂는데 특별한 방법이나 이런 게 있나요? 화병 꽂이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같은 꽃을 그룹핑해가지고 한 곳에다가 꽂아주는 게 더 쉽게 예쁘게 꽂으실 수 있어요. 꽃들의 높낮이와 조화를 잘 살펴가며 꽃을 꽂아주면 드디어 세상 하나뿐인 나만의 화병 완성! 화병의 꽃은 2주일 정도 유지가 되는데요. 물을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면 싱싱한 꽃을 더 오래 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 사람들의 시선 역시 내가 살아가는 공간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덕분에 식물들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집안 인테리어에 관심 갖는 분들이 늘면서 생겨난 변화의 바람, 바로 플랜테리어입니다. 플랜테리어가 뭐예요? 플랜테리어랑 플랜트 식물 인테리어를 합성어로 만든 말인데 자연에 있는 식물들을 실내로 들여와서 인테리어를 한다는 뜻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듯 집에서 키우는 식물에게도 애정을 쏟는 반려식물 시대. 그렇다면 초보자들에게는 어떤 식물이 어울릴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소포라나 코르키아를 추천드리거든요. 소포라 코르키아는 일단 온도랑 물주기만 잘 맞춰주면 새순이 눈에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그 재미로 꾸준히 키우실 수 있어요. 집이 좁거나 1인 가구일 경우에는 걸어서 키우는 행잉 플랜트 강력 추천! 정서적인 안정을 원하는 분들에겐 문지르면 향이 나고 먼지를 흡착하는 유칼립투스가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턴 전문가와 함께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식물 분갈이에 도전해볼까요? 토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분이 만약에 지금 색깔은 약간 연해 보일 수는 있는데 물기를 먹으면 검정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얘는 물이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를 육안으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사토를 넣어줄 건데요. 마사토는 물 빠짐을 위해 꼭 필요한 재료. 물이 잘 빠져야 뿌리가 썩지 않고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니까요. 마사토 위로 흙을 부어주는데요. 우선 3에서 5cm 정도를 넣은 후 나무를 심으며 필요에 따라 덜어내거나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화원 같은 경우에는 오래 묵혀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묵혀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여기에 벌레 유충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윗부분에 이렇게 이끼나 잡초가 있는 거는 다 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겉의 흙은 아낌없이 탈탈탈 꼭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화기에 넣고 흙을 눌러주는데요. 이때 화분의 가장자리 쪽만 살살 눌러주는 것이 포인트. 그래야 뿌리가 상하지 않거든요. 자, 화분이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지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이끼를 올린 후 그 위에 작은 돌들을 올려주면 인테리어 효과까지 제대로입니다. 이제 이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무게의 25배 정도의 물을 흡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주고 가습 효과까지 줄 수 있어서 겨울철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가습의 산소 배출에도 도움을 주는 이끼까지 더해주면 보는 즐거움에 건강까지 겸비한 우리 집 플랜테리어 완성! 이 정도 수준이라면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겠죠? 꽃으로 화사하게, 초록의 기운으로 건강하게, 코로나 여파로 더 추운 이 겨울, 우리 집에 싱그러운 봄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과즙이 뚝뚝! 겨울철에도 새콤달콤한 맛을 자랑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껍질을 까는 순간 코끝을 자극하고 한 입 깨물면 과즙이 팡 하고 터지는 상큼하고 달달한 과일 레드향인데요.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전남 장흥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된 레드향과 다양한 아열대 작물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러 갑니다.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초록빛이 만연하고 벌들이 날아다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곳. 바로 한창 꽃을 피우고 작은 열매를 맺기 시작한 장흥의 한 애플망고 농장입니다. 전남 지역은 별로 따뜻한 지역이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이 용산 지역이라는 곳은 다른 지역하고 한 3도 차이가 나요. 일조량하고 토질 때문에 제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애플망고를 시작했어요. 열대 과일의 여왕으로 불리는 애플망고는 원래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작물인데요. 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온이 점차적으로 올라간 탓에 전남 장흥에서도 파파야,
애플망고, 바나나와 같은 아열대 작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애플망고는요, 구아바라든가 그건 매니아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는데 이 애플망고는 과일이에요. 네네. 과일이다 보니까 이건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다 이걸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 애플망고의 장점은 뭐냐면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 애들이 익으면은 떨어지거든요. 네네. 그때 망으로 뚝 떨어져요. 망을 씌워 넣으면 그때 수거를 하기 때문에 당도 면에서는 정말 차이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계속 더워지고 있잖아요. 아열대 기후로 자꾸 변하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앞으로 전망이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은 조금 빨라서 저처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노하우가 없고 뭐 매뉴얼도 없고 하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힘들지만은 이게 보편화가 되면 굉장히 수확률도 좋고 앞으로 전망이 있을 것 같아요. 과일 지도가 변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열대 작물들은 그 종류는 물론 재배 면적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이 쉽게 접해보지 않은 체리, 레몬, 한라봉 등을 시범적으로 재배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나 노하우 및 여러 기술들을 알려주고 있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때는 한 2015년도에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제 지금 이제 기후변화나 이런 걸 대응해서 선제적으로 좀 해보자. 왜냐하면 저희 장흥군이 제주도랑 기후가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뭐 저비용으로 난방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덜 들어가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작목들을 찾다 보니 뭐 아열대 작목으로 레드향이나 블루베리 이것을 이제 대표 작목으로 선발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육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2019년 정도에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이제 좀 인프라가 확정이 되니까 조금 더 이제 폭을 좀 넓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한 5개 작목을 추가해서 이제 아열대 작목을 본격적으로 이제 좀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점차 늘어가는 아열대 작물. 앞으로는 장흥의 기후에 맞는 다양한 아열대 작물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겠죠. 겨울철이지만 날이 따뜻해서 그런지 요즘에도 볼 수 있는 아열대 작물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요. 바로 붉은 빛깔의 얇은 껍질은 물론이거니와 껍질을 벗기는 순간 새콤달콤한 향과 함께 달콤한 과즙으로 겨울의 입맛을 저격하는 레드향입니다. 이야, 레드향인데 오렌지 빛깔에 정말 달콤하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레드 향은 붉은빛이 약간 돌아야 이게 익어가고 노란 것은 좀 덜 익었는데 이제 지금 이러면 야 과습과 성숙도도 나갈까? 야 그러면 당도 훨씬 더 나오고 막 땄을 때 더 나오는데 그냥 이게 내가 볼 때는 뭐 비타민 C도 좋고 애들도 다니까 신맛이 덜하고 다른 것보다 당도가 또 훨씬 좋으니까 애들도 잘 먹어요. 과즙도 풍부하고요. 일반 귤보다 붉고 먹음직스럽게 큰 알맹이를 자랑하는 레드향은 한라봉과 서지향을 교배시켜 만든 작물인데요. 12월부터 2월까지 수확을 하는 레드향은 꼭지 부분이 돌출되지 않고 납작하고 예쁜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붉게 물들어진 과육이 맛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붉어야 되고 햇빛 같은 데 비춰보면은 딱 하나씩 보여요. 붉은 게. 이거 같은 경우는 따도 괜찮은 건데 이런 거는 아직 안 돼요. 티가 안 나고 보면 살짝씩 파란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따면 안 돼요. 2월 달, 3월 달에 전정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주기적으로 농약 같은 거 방지하고 또 여름에 여름 전정 7, 8월 정도 여름 전정하고 이제 또 10월 정도에 가을 전정하고 가을 전장하고 전장의 연속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잘 계속 돌아봐서 이게 병충해를 방지하는 게 제일 힘들죠. 이게 한 번만 잘못하면은 조금만 늦어도 전체적으로 다 번져버리기 때문에 그게 제일 힘듭니다.
열릴 때는 엄청 많이 꽃도 많이 피고 완전 하얗게 아주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마디마다 이렇게 새순이 나와서 꽃을 피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거의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열매가 열렸다 하면 이렇게 솎기를 해줘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중간중간 또 안 좋은 것도 딱 가위 또 다 따주고 계속 1년 내에 거의 안 좋은 거 돌아다니면서 따주기도 하고 잡초 작업도 하고 네. 네,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장흥에는 일조량이 많고 태풍이 많이 불기 때문에 제주도와 그 기후가 비슷하다고들 하는데요. 평균 15브릭스 정도 당도가 뛰어난 것이 장흥 레드향의 특징. 한입 베어 물면 생각보다 달콤한 맛에 놀랜다고요. 이야, 진짜 엄청 맛있게 생겼네요. 달콤함도 있고 또 상큼함도 있고 또 약간 새콤달콤 상큼하다고 할까요? 일손이 적게 들어간다고도 하지만 이 전정을 계속해주고 병충해도 있나 없나 둘러봐야 하는 작업 등 부지런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돌봐줘야만 이렇게 탐스럽게 열린 레드향을 얻을 수 있는 거겠죠? 예, 농사는 잘 됐어요. 아주 많이 풍성하게 열린 건 아니지만 이제 지금 뭐라 그럴까 상품으로 상품 가치성 있게 이렇게 다 골라냈기 때문에 이렇게 따줬기 때문에 공을 들여야 이렇게 열매도 이쁘게 자라고 그렇죠. 재배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생각보다 기후가 잘 맞아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장흥 레드향. 정성 들여서 과일을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초보 농사꾼이지만은 열심히 딴 사람 보고 배우고 하여튼 친환경 쪽으로 한다고 될 수 있으면 약간 치고 또 열심히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농촌 사람들 그렇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뭐 농사도 못해요. 부지런히 아침 저녁 뭐 물 관리하고 볕 관리해서 하여튼 맛있게 만들어놨습니다. 향 좋고 뭐 당도 좋고. 뭐 어린도 좋고 뭐 요즘 뭐 비타민 C가 필요하다니까 또 비타민 C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좀 이용해 주시면 저희들 농가에서도 많은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곧 우리 주변에서 새콤달콤하고 발랄한 맛으로 찾아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 가고 싶던 곳 잔뜩 움츠리게 되는 겨울이지만 달달하고 상큼한 맛으로 분위기 업 시켜주는 과일이 논산 딸기죠. 비주얼도 맛도 단연 국가대표입니다. 딸기는 오히려 지금 이 겨울철이 가장 맛있는 제철 과일로서는 최고 인기 상품이지요. 맛있는 딸기가 찹쌀떡 안에 통째로 들어간 생과일떡, 이색 겨울 별미인데요. 전국 청년점포 우수사례 선정, 논산 맛집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딸기와 찹쌀떡의 행복한 만남을 소개합니다. 지루하고 심심한 겨울을 상큼한 맛으로 깨우기 위해 논산을 찾았습니다. 논산의 시설하우스에선 겨울이 시작되자마자 이것 수확이 한창인데요. 바로 엄동설한 한겨울에 먹어서 더 맛있는 딸기입니다. 야, 이 하우스 안에 달콤하고 상큼한 딸기 향이 가득합니다. 곳곳에 빨갛게 잘 익은 딸기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요. 바쁘시네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많이 따셨네요. 아, 예. 요즘에 시설 재배를 하기 때문에 모든 농작물들을 계절과 상관없이 만날 수 있지만 역시 딸기하면 또 봄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겨울에도 많이 재배가 되나 봐요. 딸기는 오히려 지금 이 겨울철이 가장 맛있는 제철 과일로서는 최고 인기 상품이지요. 그리고 봄에는 오히려 이 서량 딸기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신맛이 강해서 오히려 당도도 떨어지고 육질이 조금 물러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겨울에는 아주 육질도 단단하고 당도도 높고 아마 이 서량 딸기가 우리나라 국가대표급 딸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논산에서 개발돼서 지금
가장 많이 또 논산에서 이 딸기가 생산되고 있고요. 딸기는 겨울에 더 맛있고 더 좋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출하 시기가 계속 앞당겨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국 생산량 1위의 논산 딸기를 재배한다는 자부심으로 농가마다 더 정성 들여 키우고 계셨습니다. 역시 뭐 딸기하면 논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논산은 지리적으로 충남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요. 온대성 기후로 지금 따뜻한 편입니다. 그래서 기후, 뭐 토양, 강수량 뭐 이런 것들이 다 환경이 딸기 재배하는데 용이한 그런 지역이 논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줍게 매달린 딸기 하나를 톡 따서 바로 먹는 맛. 농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맛. 그 호사를 잠시 누려봤습니다. 겨울의 나른함이 확 달아나는 기분인데요. 야, 딸기를 베어 물자마자 입안으로 싹 퍼지는 이 상큼함, 달콤함. 뭐든지 산지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딸기 역시 마찬가지죠. 이 농장에서 하우스에서 똑똑 따먹는 이 딸기의 맛, 정말 최고입니다. 맛 좋은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 새벽 5시부터 농장에 분주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붉고 탐스럽게 잘 익은 딸기를 보면 피곤한 줄도 모른다네요. 새벽 뭐 5시에 일찍 나오는 건 신선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좀 늦게 따면 9시나 10시 되면 하우스 내부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신선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 딸기를 따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아주 싱싱한 딸기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수확을 일찍 하고 있습니다. 정성껏 키운 딸기 자랑에 들뜬 사장님, 이번엔 깜짝 놀랄 만한 단맛을 보여주신다는데요. 두 바구니에 가득 담긴 먹음직스러운 딸기,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품종이라고 합니다. 야, 바구니 가득 싱그러운 딸기가 쌓여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게 국가대표 딸기라고 자랑을 해주셨던 그 유명한 서량이고요. 다른 거는 품종이 다르다고요? 여기 이제 신품종 비타베리 딸기라고요. 충남농업기술원에서 논산 딸기연구소요. 7년 연구 끝에 신품종을 개발한 딸기입니다. 서량보다 비타민C 함량이 32%가 더 높고요. 당도 또한 브릭스가 한참 더 높고요. 그러면 경도, 식감, 향 뭐 등등 저장성이 아마 서량보다는 좀 월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프리미엄 명품 딸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눈으로, 입으로 확인해 볼까요? 먼저 반으로 잘라 단면을 살펴봤는데요. 살짝 비어있는 서량 딸기에 비해 비타베리 딸기는 속이 꽉 차 있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과육이 얼마나 단단한지 짐작이 되시죠? 덕분에 일주일 정도 냉장 보관할 수 있다네요. 비타민이 듬뿍 담긴 비타베리 딸기, 그 맛은? 오! 와! 딸기의 신세계인데요? 상당히 달고 과육이 조금 더 단단하고 아삭아삭한 느낌이고 예전에 어릴 때 엄마가 딸기에다가 설탕 뿌려주곤 했었잖아요. 그 맛 같아요. 정말 단데요. 비타베리 딸기는 기존 품종보다 30% 이상 좋은 가격을 받습니다. 유통기간이 길어 해외에도 수출된다고 하는데요. 국가대표 딸기라고 자랑할 만하죠. 이렇게 금이야 오기야 길러낸 논산 딸기, 조심조심 포장할 때면 예쁜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이라네요. 새벽 일찍 나와서 수확을 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네요. 또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줘야 되네요. 여기 있는 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농장에서 직판도 하고 또 택배도 하고 또 나머지 서울 청가로 나가고 그렇게 해요. 앞으로 바람은 어떤 걸 가지고 계세요? 어렵게 이렇게 농사를 져서 소비자분들한테 참 딸기가 대접받는 그런 그리고 가격도 좀 잘 보존돼서 우리 농가들이 소득권이 돼서 우리 논산 딸기가 좀 전국적으로 좀 유명해지고 많은 분들이 논산 딸기를 찾아서 우리 딸기 농가들이 좀 행복하게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또 마찬가지고요. 논산의 명물 딸기를 겨울 이색 별미로 만드는 곳이 있다는데요. 이번에는 논산 화지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딸기의 새로운 변신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가서 만나볼게요. 가시죠. 시장 내 청년 점포들이 모여 있는 골목, 그중 한 곳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으로 좀 들어가도 되나요? 네, 들어오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딸기 농장을 다녀왔고요. 여기 오면 딸기 새로운 변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딸기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아니, 이게 딸기라고요? 네. 이게 뭐예요? 딸기 찹쌀떡이에요. 아, 찹쌀떡인데 이 안에 딸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와! 이름하여 생과일 찹쌀떡인데요. 오소라 씨는 5년 전 생과일 찹쌀떡으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생과일을 취급하는 만큼 미리 주문을 받아 소량씩만 만드는 귀한 수제 찹쌀떡인데요. 딸기를 통째로 넣고 파당금과 초콜릿을 넣어서 완성합니다. 상큼한 딸기와 쫀득한 찹쌀떡, 그리고 달콤한 초콜릿까지 환상의 궁합이죠. 이 달달한 만남, 저는 대찬성입니다.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찹쌀떡 안에 딸기가 들어있을까? 긴가민가 했는데 반으로 탁 잘랐더니 정말 딸기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생과일을 이용한 찹쌀떡으로 창업을 하신 거예요? 우선은 저희 신랑이 가장 좋아했던 디저트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하면 그 시장에서도 뭐 시골이란 이미지 좀 탈피해서 이 모든 분들에게 고급진 디저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떡이 완성되자마자 미리 와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바로바로 사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찹쌀떡 뭐뭐 사셨어요? 저 딸기랑 네. 파인애플 바나나 샀어요. 이 집은 자주 오세요? 자주 오는 편이에요. 어떤 점이 좋아서 자주 걸음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그 정도 나이 되면 과자라든지 빵, 인스턴트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좀 아토피가 있어서 웬만하면 인스턴트 안 먹이고 좀 좋은 간식을 먹이려고 찾다 보니까 요거를 많이 먹이고 있어요, 요즘에는. 보기도 좋고 먹기도 편하게 반으로 잘라서 먹어봤는데요. 한 입에 쏙쏙 들어갑니다. 상큼한 과일 덕분에 목이 메지도 않고 베리베리 굿입니다. 야, 맛있습니다. 찹쌀떡 자체의 맛도 있지만요. 거기에 딸기의 맛과 향이 더해져서 훨씬 더 풍성한 맛을 냅니다. 오늘 논산에 와서 논산의 자랑 딸기의 새로운 변신들을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도 논산 딸기 드시면서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논산 딸기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나라 딸기 생산량 1위에 빛나는 논산 딸기. 심심하고 지루한 겨울이 상큼한 딸기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찹쌀떡이 딸기를 품으니 환상의 생과일 찹쌀떡으로 변신. 이만한 겨울 이색 별미가 어디 있을까요? 맛있는 논산 딸기 많이 드세요. 우리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이맛 독구로 가입시다. 꿀맛하면 드라이다 진짜로. 과즙미가 가득. 시설 수박의 주산지로서 특히 겨울 수박은 전국 총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한겨울에도 여름이 느껴지는 곳, 추울 때 더 맛있는 함안 수박 먹으러 갑니다. 비닐하우스 부대가 반겨주는 함안에서 만날 주인공은 이야, 잘 익었다. 맛있겠네. 시원 달달함의 대명사 수박. 그런데 어딨니? 우리 농장의 수박은 오늘 수확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로 보면은 포전 매매를 많이 하니까 뭐 상인들이 새벽에 일찍 와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거는 작업이 다 됐고 요거 이제 다시 정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옆집에 지금 수박 작업으로 있는데 그쪽으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이번엔 진짜 수박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저희 함안 수박은 1년에 2번을 농사를 짓지만도 겨울에 70% 내지 80% 나오기 때문에 겨울에 더 알아줍니다. 겨울에도 잃지 않는 당도와 시원함, 거기다 역사도 긴데요. 예전에
임금이 진상품으로 쓰였다는 설이 있는데 기록에 따르면 1800년대부터 함안군 군북매 월촌리에서 수박이 재배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넘어와서 이제 수박 전담반이 생성되면서 컬러 수박하고 중소가종 수박, 특이한 새로운 수박들을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최초 수박 장목으로 있는 지리적 표시제를 처음 등록을 하였고 2016년대에는 수박 특구로 지정되어가지고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함안수박 자랑하는 김에 다 해보겠습니다. 재배 면적으로 1,600헥타르 정도 되고 재배하는 지역은 함안군에서 군북면, 대산면, 가야읍, 법수면, 칠서면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안수박은 당도나 식감이 아주 아삭해서 주위에서 함안수박이 최고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농가들의 아주 우수한 재배력과 토양 환경 그리고 온도가 따뜻해서 따뜻하게 키우면서 수박의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맛있을 수밖에 없고 작황도 좋은데요. 예, 이 한동에 우리 한 400개에서 430개 이렇게 나오는데 한 4동 정도 수확할 예정입니다. 8월 말에 정식이 들어간 겁니다. 8월 말에 들어가 지금 수확을 하는 중인데 지금 저희들이 겨울에는 저 함안 지역에는 눈도 오지도 않고 거의 일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무가온으로 수박을 출하하는 데는 이 함안 우리 수박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잘 커줘서 고맙습니다. 해마다 하는 농사지만 고마움은 기본. 저와 상가 집을 지은 내 고향. 코너르가 절로 나오시네. 안 그렇겠습니까? 이거 넉 달 동안 정성들여 키운 수박이 시집가는 날인데요. 무엇보다도 농사 지어가지고 출하할 때가 최고 반갑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또 다음에 또 농사 잘 지어가지고 다시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출하할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하지만 수박으로 마음고생도 많았다죠. 영하 17, 18도까지 내려가는 바람에 수박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좀 충격이 있어서 지금 가가 터지는 그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잘 알다시피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나 모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소비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많이 하락했는데 저희 농가들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당도며 인물이며 어디 하나 빠지지 않게 키워낸 수박. 이제 곧 대목이니까 홍보 한번 해봅니다.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달콤함이 전국에서 어뜸입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맛있고 좋은 수박은 검은 무늬가 스매하고 두드렸을 때 맑고 청량한 소리가 나는 수박이 최고의 수박입니다. 근데 겨울 수박은 왠지 싱거울 것 같은데요? 우리 함안 수박 진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잘 익었다. 정말 맛있겠네. 역시 꿀입니다, 꿀. 진짜 맛있어요. 선별장에 가도 당도나 무게를 다 측정하지만도 먼저 밭에서 포전해서 먼저 측정하고 나갑니다. 믿고 먹는 함안 수박, 이제 소비자 만나러 갑니다. 한 1,300~400개 실려요. 선별장에 도착하자마자 바삐 이동하는 수박들. 비닐하우스에서 수박을 따오면 여기 보이는 트레이컵 위에 수박을 올려 선별장 안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비파계 당도 선별기 박스 안에서 당도 측정과 중량 선별이 이루어집니다. 당도 선별은 빛을 수박 주변에 쏘아 빛의 투과량에 따라서 바닥에 있는 감지 렌즈가 그 값을 측정하여 당도 선별이 이루어지고 중량 선별은 바닥에 있는 저울을 지나가면서 무게값을 측정하여 라인별로 설정된 무게값에 따라 해당 라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최고의 수박은 균일한 크기와 당도로 판가름 납니다. 당도 11브릭스를 기준으로 일반과 고당으로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고 농사 기술이 탁월하신 농가에서는 12브릭스의 특산품도 나오기도 합니다.
하만 수박은 대형마트, 농수산 도매시장, 택배 등을 이용하여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는 겨울에 드시는 수박도 나름대로의 풍미가 있으니 하만 수박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입니다. 저희는 농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의 조그마한 관심이 저희 농가들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만 수박 겨울에 한번 드셔보시고 저희들 농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농가를 위해서 재배나 판매 쪽에서 많이 힘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께서도 하만 수박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매해 주셔가지고 함께 농가와 소비자가 코로나를 잘 이길 수 있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입 베어 물면 고드름처럼 아삭아삭, 어느새 눈처럼 사르르 녹아내리는 수박. 올해도 놓치지 마세요. 음식 선택에 진심을 다하는 이들이여 TV 앞으로 헤쳐 모여. 겨울 든든하다 못해 빵빵하게 채워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떡이 쫄깃하고 떡인가? 아니야 빵인가? 들리시나요? 떡순이, 빵순이들 심장 요동치는 소리가 두말 필요 없는 환상조합으로 업계를 평정한 간식들이 떴습니다. 달콤한 입맛 사냥꾼에게 저격당할 각오 되셨다면 돌격 앞으로! 아 새해부터 정말 아이고 꼴도 너무 꼬여. 아우 정말 새해부터 일이 너무 꼬인다 꼬여. 잘 꼬였다. 허허. 아니 저기 꼬이면 기분이 나빠야지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어? 꽈배기. 예. 어우 제대로 잘 꼬였네요. 잘 꼬였습니다. 예. 꼬일수록 맛있는 첫 번째 주인공 참맛 꽈배기 등판이요. 아는 맛이 무서운 법 보는 것만으로 이미 고소하다 고소해. 맛있는 냄새. 이쪽입니다 이쪽. 세상에나 꽈배기들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꼬였습니다. 아 요즘 이 꽈배기가 그렇게 인기라고요? 네, 꽈배기는 모두가 좋아하는 국민 간식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들 찾아주세요. 야 그래서인지 이른 시간인데 벌써 여기 꽈배기 사러 오셨나 봐요. 꽈배기 사러 오셨어요? 아니요, 꽈배기 만드는 거 배우러 왔습니다. 에? 꽈배기를 만드는 방법 배우러 왔다고요? 문턱이 닳도록 교육생이 드나든 이곳. 그만큼 등장과 동시에 일약 스타덤에 오른 참맛 꽈배기. 저울은 이제 항상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그람수를 올려놓고 이제 하시면 돼요. 오랜 연구 끝에 탄생한 만큼 그 노하우를 배우려는 열기가 대단합니다. 아시겠어요? 아유 그럼요. 처음 듣는 저도요. 딱 들으니까 뭐 어떻게 만드는지 알 것 같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꽈배기를 사러 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많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르쳐 드리니까 또 이분들도 또 저희한테 열심히 배워서 또 이런 저희 같은 이 성공적 사례를 그분들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꽈배기를 열심히 밀면서 지금도 제가 꽈배기를 밀으면 아직도 마음이 설레요. 그런데 아무리 안동 특산물이라고는 하나 참말을 넣었다고 맛이 달라질까 생각했다면 잠시 대기. 오 반죽이 찰지게 잘 되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사람들이 배우러 올 정도로 인기 있는 꽈배기 그냥 봤을 때는 뭐 특별하게 들어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겁니다. 아니 이것의 정체는 막걸리입니다. 막걸리요? 예. 맛의 비결이 바로 막걸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야 막걸리 한 잔 들어가나요? 두 잔 들어가나요? 이거는 비밀입니다. 상상 못할 재료의 정체 다름 아닌 막걸리. 반죽의 발효를 돕기 위해 막걸리 효모를 이용하는 것이 참맛 꽈배기 특급 비결입니다. 찹쌀과 참맛가루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는 것도 노하우라면 노하우. 자, 이제는 본격적인 힐링 타임 들어갑니다.
고소하게 튀겨낸 참맛 꽈배기에 달콤함을 살짝 더하면 빵순이들 무장해제. 와, 여러분 보이시죠? 요 도너츠. 일단 요 노르스름한 요 빛깔부터가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리고 도넛 향, 기름 냄새 있잖아요. 기름에 튀긴 기름 냄새. 이게 또 이렇게 좋거든요. 자, 긴 말 필요 없이 맛 좀 보겠습니다. 와, 그냥 이거 먹고 쫄깃쫄깃하고 부드럽고 고소하고 진짜 맛있어요. 산마가 들어가서 그런지 저 쫄깃쫄깃하고 빛깔부터가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맛있다. 찹쌀 도너츠와 핫도그까지 삼총사가 모이면 정예부대 완성. 여러모로 이 조합 찬성이요. 찬성. 왜 마시냐고 묻지 마. 참마 꽈배기 일단 함 드셔보세요. 그러니까요. 아직 만족하기엔 이르다는 간식 마니아들 주목하시라. 참맛 꽈배기가 신의 스타였다면 간식계 원로 배우급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우와, 빵 냄새 좋다. 여러분, 이곳이 보통 빵집이 아니랍니다.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해온 가게 중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선정하는 100년 가게. 특히 지난해엔 최초로 국민들이 직접 뽑도록 했는데요. 당당히 1호점이 된 이곳. 찐 국민 빵집답게 역사만 해도 무려 40년입니다. 그만큼 입소문 자자한 대표 빵들이 가득. 하지만 그 사이에서 포착된 건 아니 이게 왜 빵집에 떡이 있지? 잠깐만, 이거 떡인가? 아니야, 빵인가? 떡? 빵? 빵? 떡? 너 정체가 뭐니? 빵집에 웬 떡인가 했더니 보이시죠? 눈을 씻고 다시 봐도 분명 인절미. 아니, 도대체 정체가 뭐지? 사장님 옆에 계시네. 아니 사장님, 도대체 이게 빵이에요, 떡이에요, 떡이에요, 빵이에요? 네, 저희 집의 명물 카스테라 인절미입니다. 봄파는 인절미, 겉은 카스테라 빵. 심상치 않은 조합에 입맛도 다시 일발장전. 카스테라 빵가루를 묻힌 인절미.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네, 한 30년 전쯤인데요. 그 경쟁 제과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하고 당시 공장장이 이걸 어떻게 이겨내고자 뭐 고심고심한 끝에 탄생된 것이 저희가 만드는 카스테라와 또 예전부터 만들어왔던 찹쌀떡을 이렇게 혼합해서 탄생된 게 카스테라 인절미입니다. 색다른 메뉴를 고민하던 중 인절미에 콩고물 대신 카스테라 가루를 입혀 맛있는 조합을 완성시켰다는데요. 이제는 전국구로 입소문이 자자해지면서 미리 예약 주문을 하지 않고선 맛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군요. 세상에나, 이건 어디 가나요? 보자. 이건 수원, 저건 전라도, 서울, 인천, 강원도. 아, 이게 다 이게 떡인가요? 네, 오늘 물량 택배로 나가는 물량들입니다. 와, 하루에 얼마나 나가나요? 네, 택배는 전국으로 한 60군데씩 매일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량은? 택배 물량은 한 80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한마디로 그러니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제주 다 가나요? 네, 맞습니다. 제주도는 안 됩니다. 아, 제주도는 왜요? 제주도는 섬이라서 택배가 다음 날 가야 되는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아, 제주도 분들은 이 무태 나왔을 때 그때 시켜 드세요. 아, 이거 좀 안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하지만 육지는 어디든지 다 갑니다. 매일같이 매진 사례가 이어진다는 카스테라 인절미. 그 비결을 파헤치기 위해 제빵실을 급습한 뽀글이 최기정. 어디 보자. 딱 봐도 베테랑급 손놀림이 장난 아닙니다요. 아니 근데 이게 돌리는데 살살살 돌리니까 그 카스테라 빵가루가 다 이게 묻혀지네요. 네, 저 손에 뭐가 있습니다 지금. 손에 뭐가 있어요? 손 한번 보여주세요. 비밀병기가 있습니다. 비밀병기. 손 한 번만 하나, 둘, 셋. 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기술 노하우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어떻게? 사랑과 정성. 사랑과 정성? 네. 그거 눈에 안 보여. 그건 아무리 찾아도 눈에 안 보여. 먹으면서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비법은 요요 빵가루에 있었으니 잘 달라붙지 않은 카스테라 가루를 떡에 착 붙도록 만드는 게 기술이랍니다. 하지만 그 비밀은 절대 공개 불가. 그러니 그냥 구경이나 하고 떡이나 맛있게 먹자고요. 카스테라 인절미. 카스테라 빵가루 안에 인절미 있다. 맛은 어떨까요? 여기.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요? 쫄깃쫄깃 인절미에 부드러운 카스테라. 떡인 듯 빵인 듯 빵인 듯 떡인 듯. 아이고 오묘한 맛이네요. 맛있어요 진짜. 현기증 날 정도로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입안 가득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떡과 빵의 조화. 여러분도 직접 확인하시라니까요. 카스테라 인절미 내 마음속 엔절 미미미미미미미미.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어 다시 찾는다는 간식계의 스테디셀러. 빵순이 떡순이를 홀딱 반하게 할 그 맛. 참맛 꽈배기야 카스테라 인절미. 함 잡숴봐요.